매달 150만 원, 세금 한 푼 없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던 대표적인 절세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통장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행 창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부터는 안 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창구를 찾은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조용히 바뀐 세법 하나가 은퇴자들의 금융생활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이 상품은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던 대표적인 절세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65세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금융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퇴자 절세 통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제도에서 일부만 쓸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변화가 많은 은퇴자들에게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이 상품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자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금이나 펀드에서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세금을 냅니다. 이자 소득세입니다. 세율은 15.4%입니다. 이 15.4%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액으로 보면 다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5천만 원을 연 3% 금리의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이자는 150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약 23만 1천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126만 9천원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다릅니다. 15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한 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매년 반복됩니다. 10년이면 230만 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은퇴자들에게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퇴자들에게 말 그대로 조용한 절세 통장이었습니다. 특히 고배당 상품이나 펀드를 활용한 경우 절세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연간 절세 효과가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안팎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혜택이 아닙니다. 은퇴 후 고정 지출이 빡빡한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올해부터 좁아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이미 가입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존 가입자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기가 돌아온 후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만기 예금을 들고 왔다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은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이 별도로 적극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 변화를 미리 알고 온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크게 줄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현장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제도를 바꿨을까요? 그 이유 안에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금융상품 조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즉,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과세 종합저축의 자격이 이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연동됐다는 것은 금융절세 제도와 복지제도가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은퇴자 혜택이 줄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바꾸려 한 것은 절세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지원 방식입니다. 이전 제도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땠을까요? 자산이 많은 은퇴자도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융 자산을 충분히 굴리며 이자 소득을 기대하는 분들도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좁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즉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금융상품 변화가 아닙니다. 복지정책의 방향 변화입니다. 세금 혜택을 줄 대상을 고를 때 이제는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을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반드시 자산가인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기준을 조금 넘었을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3천만 원을 넘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은퇴 후 10년, 20년을 버텨야 하는 노후 자산으로 보면 그렇게 넉넉한 금액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고 이제는 비과세 종합저축마저 가입이 막히게 됐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지원은 못 받는데 혜택도 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구조입니다. 이 변화가 은퇴자들 사이에서 묘한 반응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은퇴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상품 문제가 아니라 은퇴 금융 구조 전체의 변화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세금 제도와 복지 제도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앞으로의 은퇴 금융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은퇴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최근 금융권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ISA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는 일정 기간 계좌를 유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 기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입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이자 소득세 15.4%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 어려워진 은퇴자들에게 ISA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ISA가 비과세 종합저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ISA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도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입니다. 운용 방식도 다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 예금 중심이라면 ISA는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ISA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정부가 절세 혜택을 일부 줄이면서 동시에 더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로 은퇴자들을 유도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이 더 좋냐가 아닙니다. 은퇴 금융의 구조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하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예금 이자 중심으로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세금, 투자 상품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은퇴 이후 현금 흐름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자격 축소는
작은 제도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금 정책, 복지 정책, 은퇴 금융, 이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금융 상품 뉴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돈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제도가 연장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해 한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급 대상이 아닌 분들이라면 ISA를 포함한 다양한 절세 수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과세 종합저축 자격 축소, 합리적인 정책 변화일까요? 아니면 은퇴자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았던 갑작스러운 변화였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데이터와 사례로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